천정은 뭘 확인해야 되고 천정이 있는 이유는 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은 공간을 두고 석고보드 한 장을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수평이 딱 맞고 평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방 가구 상부에 장식판 있죠. 저게 이제 주방 타일 벽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붙질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천정 수평이 맞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천정이 15mm가 낮게 잘못 시공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그 정밀 시공이 되지 못했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내 집에서 천정은 뭘 확인해야 되고 천정이 있는 이유는 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천정은 수평이 딱 맞아야 됩니다. 높이가 2300mm, 그러니까 2.3m여야지 되는 거죠. 두 번째, 천정 속엔 안전함과 쾌적함을 위한 배관이 있습니다. 천정 속의 공간이 17cm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저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등기구 주변은 튼튼하고 정밀하게 시공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커튼 박스는 커튼 설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커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한번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필로티 천정은 풍압을 견뎌야 됩니다. 이 상승되는 바람의 압력, 이걸 이제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정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평평함을 주는 주택의 한 부분인데, 그 높이가 이제 얼마여야 되냐면,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천정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2300mm, 2.3m입니다. 안방도 2300mm, 방 3번도 2300mm, 거실도, 현관 입구도, 화장실 바로 앞에도 다 동일하게 2.3m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평이 이제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조 슬라브에서 위층 골조 슬라브까지가 이제 층고라 그럽니다. 이게 건물의 한 개층 높이가 얼마야? 그럴 때 2800mm죠. 아파트는 한 층의 높이가 2.8m입니다. 거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난방 배관 들어가는 바닥에 120mm, 천정 속에 170mm, 그리고 이제 슬라브 두께 210mm를 빼고 나면 우리가 서서 다니는 공간, 그러니까 마루판 위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가 이제 2300이 나오는 거죠. 천정 속엔 안전함과 쾌적함을 위한 배관이 저렇게 많습니다. 스프링쿨러 배관이 있고요. 실제로 저 스프링쿨러 배관에 물이 이제 꽉 차 있다가 비상시에, 그러니까 불이 나면 저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이제 스프링쿨러 헤드인데, 그 스프링쿨러 헤드에서 물이 이제 뿜어져 나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배관이 집 곳곳에 쫙쫙 다 이제 뻗어져 있는 거다. 두 번째, 환기용 배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저 하얀 배관, 저게 이제 급기용 배관인데, 실외기실 상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바닥을 돌아서 실내 온도에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좀 따뜻하게 데펴주고,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좀 실내에서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적응을 좀 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방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흡기 장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게 이제 보통 실외기실에 저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저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으로 관을 타고 다 천정 속에서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백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장소죠. 포베이는 거주 공간인 뭐 방하고 거실 이런 거는 남쪽에 배치를 하고, 후면엔 화장실, 현관, 주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화장실, 현관, 주방이 뭡니까? 뭐 오염된 공기, 좀 더러운 공기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공기가 나오는 곳을 이제 이렇게 공기를 빼내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거주 환경을 유리하게 만든 포베이, 설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천정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천정이 없는 발코니 같은 곳, 이런 곳에는 스프링쿨러가 저렇게 벽에 붙어져 있는 벽부형 스프링쿨러,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등기구 주변은 튼튼하고 정밀하게 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왼쪽 사진에 H자 모양이, 저게 이제 등기구 지지철물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가나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아마 일본에서 온 용어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약간 정체불명의 언어들을 많이 쓰는데, 등기구를 이렇게 지지하는 철물입니다. 저기다가 오른쪽 사진처럼 등기구를 이제 설치해서
불을 밝혀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 요즘 뭐 이쁜 등기구들 많습니다. 뭐 2개씩 3개씩 달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구 자리에는 천정 속 지지 철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저 하얀색 철물, 저게 슬라브에다 박아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천정 틀이에요. 300mm 간격으로 갑니다. 300mm, 300mm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데, 등기구 크기와 안 맞는 곳에는 추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등기구 있는 자리만 저렇게 추가 보강을 해야 H자, 아까 지지철물 간하고 그거를 저기다가 박아서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등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방이죠. 주방에는 뭐 식탁등과 주방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위에 사진으로 보시면 부착된 등기구의 사진인데, 1번은 동그란 거, 2번은 좀 직사각형으로 긴 거, 이런 모양이잖아요. 저 모양대로 등기구 커버를 딱 붙였을 때 커버가 당연히 벗어나지 않도록 알맞게 타공 크기를 정밀하게 시공이 돼야지만 된다 라는 얘기고요. 커튼 박스는 커튼 설치가 가능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진으로 보시면 창 사이즈하고 커튼 박스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커튼 봉을 설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커튼을 치고 나면 창을 다 덮지를 못해요. 커튼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저 자리가 드레스룸 자리여서 옷이 변색이 됩니다 라고 이제 하자 접수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3cm에서 5cm 정도 커튼 박스는 더 커야 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필로티 천정은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서 천정은 뭡니까? 다 무게를 견디도록 돼 있잖아요. 아래로의 하중, 이걸 이제 견디게 돼 있는데, 그런데 막힌 필로티, 그러니까 동 전면과 후면이 뚫려서 맞동풍이 가능하지 않은 필로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들이닥치면 천정판이 솟구쳐요. 천정이 좀 저렇게 이제 망곡되어 있잖아요. 올라와서 휘었어요. 오른쪽에 달 대 볼트도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힘이 저렇게 무서운 건데, 내풍압 볼트라 그래서 아래로의 하중인 천장의 무게를 견디는 것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상승 풍압도 견딜 수 있도록 저런 볼트를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